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기준금리가 0.75%로 이제 상승했죠. 15개월 만에 초저금리 시대가 마감됐다라고 이렇게 언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요, 사실 그렇죠. 뭐 0.75% 가지고 초저금리 시대 마감이라 말하기는 좀 민망하죠. 역대 금리를 한번 살펴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인데요. 과거에는 2008년도에는 5%대 기준금리였죠. 그리고 2014년경에는 2 내지 3%대의 기준금리였죠. 그리고 현재는 0%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0.5가 0.75%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금리 시대가 끝났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좀 부끄럽죠. 아무튼 아직도 저금리 시대는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 발표에 따라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집값이 하락할까요? 아니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집값이 계속 오를까요? 그렇죠. 아마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하실 건데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아보면 어떤 이들은요, 미래에서 왔습니다. 쫄지 말고 투자하세요. 그래요. 2021년 8월 22일 판박이 정책을 시행 중인 미래에서 왔습니다. 라는 그리고 쫄지 말고 투자하세요. 폭등하거든요. 라는 2006년도 11월 7일 작성된 기사의 최근 댓글이라는데요. 그래요. 오히려 지금이 투자 적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는 집값이 꺾일 것이다. 2억 원 기재 자금은 금리 인상, 집값 낮추는 요인이 되고 기대 수익 하락 등 경로를 통해 주택 가격 낮추는 메커니즘이 작동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그거야 뭐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겠지만요. 그래요. 지금은 이처럼 집값이 오른다, 또한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예측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옳고 누구의 말이 틀리다, 이런 생각에 떠나서 먼저 어제 기준금리 인상으로 달라진 상황,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 본다면 은행 대출 문의가 급증을 했어요. 또한 현재 신용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들, 신용대출 만기가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화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아마 어제 금융계통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이라면 이런 전화 많이 받았겠죠. 대출 문의가 어제 급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대출 연장 가능 여부 문의가 폭증했다는 겁니다. 대출 금액 전액 변제라 한다면 이거 뭐 큰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러한 경기에, 지금 경기 자체는 완전히 얼어붙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기에 어디서 몇 천만 원, 몇 억이란 돈을 어디서 구할 수가 있을까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뭐라도 팔아서 대출 금액 전액 변제해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무엇을 팔아서 대출 금액을 변제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집에 만약에 도자기가 있어. 인사동에 가서 산 20만원짜리 도자기 팔아봤자 별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 역시 뭐 부동산이라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한 시기가 이제 도래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 어제 기준금리 인상으로 바로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어제 갑자기 매물들이 확 증가가 됐어요. 먼저 화면을 보시죠. 삼성 레면 아파트 뭐 가격 4억 8천만에 나왔죠. 나온 날짜가 보니까 2021년 8월 26일이에요. 그 밑에도 2021년 8월 26일. 그 밑에 나온 것도 2021년 8월 26일. 이처럼 매물이 그동안은 많지가 않다가 어제부로 해서 갑자기 매물이 이처럼 증가되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뭐 지방이고요. 서울 또한 마찬가지죠. 오늘 날짜로 또 검색을 해보니까 서울 반포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오늘 날짜, 즉 8월 27일 날짜로 매물들이 이처럼 증가됐다는 얘기예요. 어제 오늘 매물이 증가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처럼 급매물이 실제적으로 속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원체 저금리라서 부동산 시장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또한 이제 겨우 0.25%의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부동산 가격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실제 사정을 놓고 본다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혹자들은 앞서 설명해드린 기사 내용처럼요, 미래에서 왔습니다, 쫄지 말고 투자하세요 라고 이렇게 좀 나와 있지만은 요 날짜를 보세요. 2006년 11월 7일 작성된 기사의 최근 댓글이라는데요. 그렇다면 2006년 11월 7일 지난 뒤를 한번 볼까요? 뒤를 본다면 2007년 1월부터 2008년도 상반기까지는 이처럼 올랐어요. 오른 것은 사실이 있는 그대로 하면 상반기까지는 이처럼 올랐다 하지만은 2008년도 하반기부터 아파트 가격,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이처럼 급락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2009년도에 다시 또 상승했다가 2010년도 하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뒤에 2011년도에는 계속 하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14년, 15년, 때로는 16년도까지 서울 아파트 얼마나 많이 하락했습니까? 이처럼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예요. 또 그래요. 금융위기 때문에 하락했지 않냐라고 하는데, 요 그래프를 보시면 금융위기 때 또 하락했죠. 2008년도 하락부터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2009년도부터는 또 상승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2010년도부터 하락했는데 오히려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이 하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얘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이야기는 한국 부동산의 통계를 가지고 돌리면 누구나 다 날짜 지정을 이렇게 하신 뒤에 돌려보시면 이러한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통계가 이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누구의 말에 무조건적인 믿음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부동산 시장 현장의 상황만, 오직 현재 어떻게 돌아가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이것만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것만 살펴본다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요, 첫 번째로 본다면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면 정말 급매물이 이처럼 증가되었다라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여러 부동산 정보회사에서 이렇게 공개가 될 겁니다. 근데 어제 오늘 놓고 보더라도 이처럼 매물이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지금 대출이 거의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자금 대출까지 중단되고 있는 입장인데 이제는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대출 만기 시에는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급증한다는 얘기죠. 앞으로 신용대출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버는 1년 동안의 연봉만큼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2배, 3배의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만기가 된다면 자기가 받는 연봉만큼은 대출을 해준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마 이 부분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위기다. 금리 0.25%, 금리 0.5%가 오르고 떨어지고에는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기는 다소 어렵죠. 왜냐하면 이자 80만 원 납부하다가 85만 원 납부한다 하더라도 크게 느껴지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만 문제는 내가 그동안 대출을 받았던 거, 신용대출 받았던 거, 내가 5억을 받았어. 그런데 3억을 변제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큰일이란 거지. 그리고 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8천만 원을 대출 받았는데 이거 5천만 원을 갚아라는 얘기예요. 갑자기. 이자 1% 더 주는 거는 무섭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대출 받은 거 원금을 갚아라. 이게 가장 무섭게 체감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따라서 뭐라도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자기를 팔아. 아니, 도자기 팔았자 이게 안 된다, 이거. 그럼 무엇을 팔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팔 수 있는 거는 다주택자라면 아파트라도 팔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JP모건에서는 한국은행 11월 달에 추가로 또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0.75에서 0.25를 또 올리면 이제 1%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요, 이처럼 올리게 된다면 0%대의 금리에서 이제는 1%의 금리 시대가 도래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예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0.25%를 올렸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0.5 내지는 1%가 올랐더라. 그러면 8월 달부터 11월 또 올르면 0.5가 오르면 실제 대출 금리 이자는 1% 이상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 큰일이라는 거죠. 여기에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된다면, 그렇죠. 지금 당장 뭐 아파트 가격이 오르네 떨어지네 이렇게 말한 것보다 이처럼 금리가 올라가고 주택 공급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이 도래가 앞당겨진다면 부동산 시장에도 겨울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지금 당장의 부동산 시장의 급락은 없겠지만은 앞으로도 주택 가격은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서서히 어려운 시점이 도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아무튼 부동산에도 찬바람이 이제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